들어오세요. 우와 신기하다. 그게 뭐야 이거? 선생님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대박. 아 힘들어. 선생님 그게 신메뉴인데 일본식 계란 샌드위치래요. 그 빵이 없어서 지금 햄버거 빵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원래는 샌드위치로 해야 되는데. 그쵸. 아나 배나 불렀어. 문제 취향인데. 너무 선생님 취향이시라고요? 설명을 해달라고 그 친구가 광고야? 아니 어떤지 평을 해달라고. 저 한 입만 뺏어 먹을게. 계란이라서 반가워서 갖고 왔어요. 맛있어? 맛있어. 선생님 또 드세요? 아, 그거는 2부 마치고 드시라고 제가. 이거 맛있다 근데. 내가 내거 빵 뺏어 먹어. 반은 아닌 것 같은데 3.4cm 정도 먹었는데요? 마자명 시즌 3 3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기입니다. 예, 제대로 했어 이제. 저희가 약간 1.5배속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왜냐면 강 선생님 요담에 강연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7시에 강연이 있으신데 6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가 사연. 아 진짜 좀 그렇긴 하다. 근데 빨리 한다고 빨리 하면 더 느려지더라. 그쵸? 네. 네, 어쨌건 저희가 잡담을 좀 줄이고 네. 네, 바로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진일주 추가 사연은 그린 앤 옐로우. 발음이 어렵네요. 네,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85년생이시고요. 아, 제가 그 말씀 안 드렸구나. 네. 병진일주도 여성분밖에 사연이 없었어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여튼 이분도 여성분이시고 85년 1월 17일 오시생. 아, 이분도 갑오시생이시네요. 갑오시생이시고 갑자년 정축월 병진일 갑오시입니다. 네. 무인일주 남성분과 2016년 6월 결혼을 하셔서 신혼 중이라고 하시고요. 명식의 특징부터 뭐 살짝 들여다볼까요? 갑자, 정축, 네. 병진, 네. 갑오. 갑오. 와, 네. 정축이랑 병진이 나란히 있네요. 네, 네. 선생님 드셨으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먹을까 하시라는 거. 입금 시스템이야? 가라오케 시스템 같은 거야? 선생님 강원입니다 말고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하셨죠? 아, 이 계란 햄버거 맛있네요. 네. 되게 어려운 이름이었는데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일본식 계란 샌드위치라고 강원 선생님 지금 흡입을 하시고 말씀을 못하고 계십니다. 네. 축월 오시생인데 간목이 정말 양쪽에 양쪽에 아주 기둥을.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검토했던 명식이랑은 또 굉장히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많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참 병진의 특징이 굉장히 잘 살아날 것 같다. 네. 물론 이제 금의 기운이 약한 것이 네. 조금 재성이 이제 없는 것이 이 명식의 특징인데요. 네. 하지만 축중신금이 아주 그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네, 라는 기대가 되고. 그런 게 보이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 토금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용의신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원국에 이제 재성이 없는 상태지만 네. 저 축이라는 글자가 이제 재성의 어떤 창고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떤 경우에든 이 토는 딱 토라고 생각하면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토는 딱 토로 인식을 하고 사주를 보면 실수가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각 사계절의 어떤 기운 중에 이제 축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금기의 성분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분류해서 사주를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좀 맞춰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 유형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아주 보이진 않지만 밸런스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신강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신약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화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균형감이 좀 많이 있고 저 시간이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갑옷이.
그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네요. 창규가 봤을 때는 금이 없네 이런 건데 사실 뜯어보면 네. 아니다. 사실 그 생각했어. 금이 없군. 금이 그거 없어. 금이 없어도 아니야. 흰색이 없네. 야. 네. 이제 하지만 갑오씨는 좋아. 갑오씨는 네가 갑오를 사랑하니까. 음. 그래. 그러면 사연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장녀입니다. 밑으로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안 혼나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걸려 엄청 맞았습니다.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십니다. 부모님 말에 의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또래보다 말을 일찍 하기도 했고 유창하게 잘했으며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녀오면 있었던 일을 다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말 많고 있었던 일 다 말합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잘 숨기지 못하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남을 잘 의식하기도 하고 도끼병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끼병이 뭐야? 그러니까 다 제가 나 날 찍었어. 찍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죠. 다 나 저 남자가 좋아한다고. 나 좋아한다. 착각하는 거. 네. 네. 나 찍었어 저 남자. 아, 그런 것도 모르시고. 자, 이런 디테일에 약해. 난 알았던 척해야지. 소심한 면도 있지만 욱하고 터지면 참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남동생이 친구랑 싸워 동생 친구 아빠가 길에서 남동생을 혼내는 걸 보고는 애들끼리 놀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 좋게 말해도 되는 걸 왜 혼내냐? 라고 말하며 어른에게 댐빈 적도 있습니다. 아, 장난 아니다. 커서도 가끔 지하철에서 시비를 걸으니 있으면 참지 않고 뭐라도 합니다. 시비를 거는 어른이 있어도. 10대는 평범하게 지나갔고 대학은 서울에 그저 그런 학교에 들어갔고 학교가 끝나면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를 도와드렸고 취직해서도 회사 끝나면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주말도 도와드렸고요. 남자친구도 없었고 가끔 친구들 만나거나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2003년부터 2014년 7월 정도까지 도와드렸네요. 한 업종에 11년을 그러면 지금 종사하신 거네요. 부모님 밑에서. 네네. 그때 첫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2개월 정도 불같이 사귀다가 헤어졌었고 헤어지고 나서 부모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주말 저녁에 부모님 가게 도와드리는 여자랑 누가 사귀고 싶겠냐고요. 지금 생각하면 인연이 아니니까 헤어졌겠지만 그때는 부모님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서 자궁에 크고 작은 근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7월쯤 개복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도와드리는 걸 그만두게 되었고 몇 개월 뒤 부모님도 가게를 정리하시고 지금은 각자 일하십니다. 되게 메인이셨나 봐요. 네. 2014년 9월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2년쯤 사귀다 2016년 6월에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갑자년 병인월 무인일 경신시입니다. 남편은 역마가 있어 그런지 엄청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3재 때마다 뇌출혈로 인한 수술, 쇄골뼈 골절 등으로 집에서 무당집에 다니며 굿을 엄청 한 것 같더라고요. 저와 만나고부터는 다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아 나랑 만나고 살아서 안 다치고 잘 되는 거 다 나한테 잘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싸우기도 하지만 부부 사이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네요. 네, 이렇게 짧고 굵게 남겨주셨는데요. 도끼병이랄지 남을 잘 의식한다. 그리고 뭐 굉장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브리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명식에서 뭐 성향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자기 표현적인 어떤 수단인 식신이나 상관을 양쪽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지 식신뿐만 아니라 네. 상관의 어떤 재성의 기운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 금이 있고. 그래서 뭐 자기 표현을 하는 데는 뭐 스스럼 없을 것 같으신 분이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이런 상관, 그러니까 추골 병화가 어쨌든 그 상관이긴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게 이제 재성의 작용도 저는 같이 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상관만 이렇게 가면 그게 좀 모난 말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너무 바른 말만 한다거나. 근데 이제 재성이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좀 사회성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되게 그 전혀 밉상이 아닌 그런 상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른들한테도 덤비고. 네. 근데 어렸을 때 되게 귀여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되게 좀 아니 이런 워딩을 어떻게? 아니 애들끼리 놀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혼을 내시나? 이 사람아. 이 아버지. 그 나이도 물만큼 문 양반이 말이야. 강프로님 드셨으니까 또 말씀하셔야죠. 네.
굉장히 뜯어보고 계신데요. 네, 재밌네요. 네. 아, 근데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또 이렇게 저녁에 돌아서 주말에도 네. 부모님 일을 돕고. 와, 근데 효녀다 진짜. 네. 어떻게 네. 와. 그 업이 어떤 업이었는지 몰라도 네, 굉장히 그 요직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1년을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식신이 아주 굉장히 거의 용신급 희신인데 네. 이게 굉장히 저는 뭐 힘드시고 뭐 남자친구 사귀는데 약간 도움이 안 됐다 하더라도 즐겁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게 대운의 흐름이 그렇게 뭐 썩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그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일도 같이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네. 이분에게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불러오신 것 같아요. 그게 다만 토의 다만 이 자수정관이 네. 자세히 보시면 자축 합도하고 자진 네, 합도하고 자진 좌우충도 하고 예, 해서 지지의 세 글자와 아주 아주 바쁘게 전부 다 걸려 있어요. 네. 진짜 이런 경우에는 자, 정관이 이렇게 합충이 2개 이상 이렇게 과다하면 이제 네. 정관이 힘을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고전의 얘기인데 네. 그래서 좀 결혼이 상대적으로 네.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짝을 만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뭐 저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걸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다 네. 사기 결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아니 뭐 사이가 좋으시다니까요. 네. 네, 저는 싸우고 싶어도 없네요. 네. 방글라데시아 있어 막. 네. 네, 그리고 지금 남편분 명식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분이 그렇게 많이 다치고 아프고 하셨는데 만약에 무토일간의 지지의 인신충을 인신충이 하게 되면 뼈 같은 거 뭐 이 몸에 이 저기 참 갓난 신고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분은 또 저보다 좀 심한 게 일지시지가 충이니까 네. 아주 좀 그 어릴 때 뇌출혈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네. 아주 강렬한 충이죠. 네. 지금 근데- 일지시지가 충이 된다는 건 위 글자 아래 글자랑 아래 충을 글자, 아래 일으키는 거예요? 글자예요. 아래 글자 길이. 아 아래 글자끼리. 아래 아. 글자의 시간의 글자고요. 아. 태어난 날의 글자고. 아.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신자 합도 갑자년이니까 신자 합도하고 인목이 2개라서 인목이 크게 손상당하지 않은 거. 그래서 막 그 정도로 네. 지금 주인공분을 만날 수 있었겠네요. 네. 그 정도에 머물고. 근데 이분이 만나시고 난 뒤에는 그런 갓난 신고가 네. 없다고 하시는데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자기 때가 돼서 없는 거지. 꼭 만나서 그런 건 아니야. 대운과 세운과 이 전체적인 밸런스 그다음에 네. 운이 이제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렇게 이제 화운으로 쭉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의 어떤 전체적인 조합이 인신충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근면성실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당히 이제 운이 되니까 이제 식신 제살도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리고 이제 남편분한테 정말 사실 필요한 기운이 화토인데 이 화토의 기운을 이 그리는 옐로우님이 맞아요. 굉장히 아주 중앙 집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적 화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참 그리고 아름답게 또 이제 만나셨네. 남편도 경신시주기 때문에 이 금이 정말 소중하게 굉장히 액티브하게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린 옐로우님한테도. 그래서 뭐 본인만 득본 남편만 득본 거 아니다. 하지만 남편분에게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도 모를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 아니니까요. 꼭 상담을 하고 이제 사모님들이 사주를 보러 오시면 네. 제가 뭐 보면 이분은 원래 사주가 좋네요. 그래도 집에 가서는 당신 나 때문에 줘야 돼. 생활이 지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주시면서 2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사주를 보러 가거나 하면 아기 가지기가 네. 힘들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네. 뭘 보고 그런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올해쯤 이제 계획을 네. 하고 있으신데 네. 살짝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이게 뭘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게 네. 어떤 쪽으로 좀 네.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헛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잘못 가셨네요. 네. 아니 뭐 특히나 이제 식신 내지는 상관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상관이 여성에게는 자기 자손을 의미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재고가 돼 있으니까 자식을 낳으면 재물도 좀 풍성해지실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사주를 보러 가거나 하면 아기가 힘들 수 있다는데 뭐 산부인과에서 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그 질문에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궁 건종 수술도 받고 그러니까 네, 사연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문제 없다 그러면 그 남편분 사주를 봐도 관이 아주 유력하거든요. 예, 관이 유력해서 이 남편분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아, 힘이 좋으실 네, 거예요. 네? 힘이 남편분의 좋으셔. 좋은 기운으로 네, 좋은 네. 기운으로. 그럼 올해 뭐 가능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뭐. 특별히 뭐 좀 조심해야 될 거랄지 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 없을까요? 그 지금 자수 같은 경우에는 좀 하여튼 올해 많이 하세요. 네. 노력하시라고. 아 네. 근데 산부인과 가면은 산부인과 선생님이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그냥 많이 하시라고. 네. 네. 이게 틀린 이게 말이 전문가 아니야. 견이에요. 진짜 그냥 진짜 똑같이 말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네. 그냥 많이 하라 그래요. 하늘을 많이 보시라고. 배란이 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많이 아, 해야죠. 그냥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산부인과 경험담. 네. 날짜 따지지 말고 네. 많이 사랑하셔라. 네. 아, 참 미치겠네. 네, 그러면 오늘 무술년에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럼 계획하신 두 분한테 굉장히 좋은 기운이니까 아, 올해 토기운이 올해는 꼭 착상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 예. 화이팅 하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을 그러면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장에 가거나 하면 걸어 다녔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수영을 배우게 되었고 요가나 헬스 같은 운동은 질려서 얼마 못 하였는데 수영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와. 하고 나면 몸에 있는 열이 식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이 없어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근데 뭐 수영이 맞으신 건데 네. 그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굳이 금속으로 네. 안 가셔도 되는 건가요? 이 금속으로 간다는 얘기는 좀 너무 그 좀 속물적인 얘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경금일주의 경우에 네. 경금이 일주고 신강하면은 네. 저는 헬스를 많이 권합니다. 네. 이 금균을 오히려 슬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실제로 이런 분들이 헬스를 하면요 효과도 금세금세 나와요. 운동발이 막 운동발이 금방 막. 몸에 그냥 그래서 또 더 신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린의 일님한테는 뭐 그걸 굳이 그러고 싶진 않네요. 수영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나요? 네. 이게 수영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둬놓은 물에서 하는 거잖아요. 마치 호수와도 같은 건데 네. 그 호수 자체를 뭐 임수로 보기도 하잖아요. 음. 그럼 그 임수의 어떤 작용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저 겁제 정화를 좀 무력화시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는 이분 이제 수영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계를 들고 하는 운동을 제가 안 권해드리는 유형분들은 네. 보통 사주에 인신사의 충돌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럼 남편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네. 하시면 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사주에 어쨌든 겁재가 이분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겁재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승부근성들이 강해요. 아. 그래서 기계를 드는 운동을 하면 옆에서 막 100kg 들면 또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든다 그러고 부상을 많이 입어요 정말. 그래서 이런 겁재들이 강한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런 헬스가 아닐 개인 운동일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승부욕을 불러오는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운동은 기계를 들거나 하면 부상의 우려가 저는 많다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특히 겁재가 많으신 분들은. 네. 그리고 또 요즘 수돗물에는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수돗물에서 수영을 하니? 수돗물 소독해서 하잖아. 수영 정도가 좀 적합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고 그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 토기운이 뭐 부군께도 네. 예, 뭐 좋으시다고 하니까 예, 열심히 네. 예, 파이팅 하시면 되겠고 수영도 뭐 쭉 해 나가시면 네. 예, 몸에 좋으실 것 같고 네. 헬스는 안 하셔도 된다. 네. 그 병진일주의 특징적으로 네. 이분 사연과 연결해서 뭐 네.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아서. 네, 이제 뭐 병진일주는 지난 시간에 뭐 그 우리 죽돌님이 정리를 잘 해오셨잖아요. 네.
이제 거기 안에 있는데 이제 병진일주는 보통 병화 중에서는 되게 약할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병화의 그 의미는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병진 그러면 우리가 봄의 햇볕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봄볕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시간대로 보면 아침 햇살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좋네요. 그렇다고 해서 햇볕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이분 사주 자체가 그런 어떤 이미지와 느낌을 되게 잘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되게 포근하지만 근본적인 병화의 자질은 잃어버리지 않는 어떤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네. 뭐 병호도 있고 병인도 있고 병신도 있고 네. 병술도 있고 병진도 있고 뭐 이런데 병진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사실. 좀 치우치지 않은 조화로움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원래 병화는 좀 강하게 일수거든요. 네. 근데 병진은 좀 중화가 잘 돼 있다라고 네.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죠. 병진일주를 만났어야 되는데. 야 지금 와서 그만 하면 방글라데시에 있는 섭이가 어떡하니? 감당이 안 됐어 지금. 네. 그린앤 옐로님. 부디 또 뭐 혹시 좋은 소식 있으면 또 네. 저희 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추가 사연 주인공은 금국의 태양님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되게 이름인데? 낯이 익으시죠? 예, 이전에 몇번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 소개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라자면 클럽 게시판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아마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두 아드님이 네. 괴강이시라고 네. 예, 사연을 남겨주셨었고 그 그것도 무술. 예, 둘째 아드님이 무술일주 네. 아드님이셨는데 왜 그 기억 나실 거예요. 네, 네. 아기 때 네. 그 고속버스에서 안 내려가지고 가운데 들어 누워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서 왜 이렇게 넘어가고 그때 강원 쌤이 얘는 뭐라도 되니까 내비두라고 했다니까. 그때 강프로님께서 그러셨어요. 주민등록지는 같고 다른 종족이다. 예, 근데 그 말을 미리 알았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었는데 네. 요즘은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오. 예, 말도 잘 듣고 네. 착한 아들 돼서 굉장히 기쁘다고 네. 예,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이번에는 본인 사연을 네. 오 반갑네요. 예, 금국의 태양님이 병진일주시더라고요. 예, 70년 10월 3일 축시생 여성분이시고요. 경술년 을류월 병진일 기축시. 이분도 검정색이 없네요. 네. 그러게요. 창규식으로 말해왔습니다. 그것만 눈에 띄시네요. 네네. 그게 우선 첫 번째 눈이 띄고 네. 토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네, 예, 이 정도로 보이는데 네, 네. 두 분 선생님께서 우선 네. 뭐 사연 듣기 전에 네. 명식 한번 봐주실까요? 그 원국에 이제 그 검정색이 없으시는데 근데 이제 18세부터 네. 38세인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딱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네. 좀 채워져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습관성으로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상관의 기세라든지 식신의 기세가 강하신 분들은 네. 오히려 저는 원국에 수가 없는 거를 더 좋게 봐요. 그럴 수도 있구나. 뭐냐면 상관 경관이 명확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네. 그런 상관 뭐 견관 그게 뭘까요? 상관이 이제 견제하나요? 관을 이제 본다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 네. 근데 그런 경우에 한 평생 바라보게 되거든요. 예. 그럼 뭐냐면 상관이라는 게 이제 관을 무력화시키는 기운이라 남편을 끝까지 갈구는. 그래서 뭐 좀 극단적인 얘기로 하면 네. 상관 경관을 옛날에는 정말 안 좋은 여자의 유형으로 봤어요. 남편이 요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나 옛날에. 네, 옛날에. 근데 좋지 않나 요즘에는 상관의 기세가 강한 여성분들이 재능이 굉장히 출중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원국에 관이 없다는 거를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죠. 대세다. 그러니까 또 진중에 암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물들이 그러니까 저 상관들이 관을 이제 그 극하지 않는 이제 방향으로 가니까 네. 오히려 이제 그 식상관의 어떤 순수한 재능들 이런 것들이 온전히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에서 한번 살짝 지나가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예. 대운이 참 네. 또 아름다운 거네요. 네. 이모 대운 뭐 이렇게 왔으니까. 그건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병진 그 진토 안에 이미 네. 사실은 이 봄 땅에 네. 물이 개수가 네. 흐르고 있고 네. 또 축토도 안에 또 개수가 있으니까 네.
뭐 사실은 임용식은 그렇게 수가 그렇게 뭐 궁하지 않은 명식이다. 네. 그리고 이제 재성 월지 그 재성이 또 천간에 투출했고, 네. 다만 이제 식상이 좀 과다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좀 과다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네. 그리고 이게 일지진토와 연지술토가 또 충을 하는 또 관계이고요. 네. 그래서 이 토들은 좀 조금 잘 다스리지기만 하면 네. 문제는 없다. 네. 뭐 진유합도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 사유축합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사실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사연이 있었고 후기도 있었고 네. 해서 네. 이분 명식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되게 신약하다고 봤거든요. 네. 사실. 네. 근데 지금 괴강의 두 아들을 키우고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되게 지혜롭게 네. 그리고 뭐 굉장히 힘들어하진 않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첫째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장애가 네.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네, 근데 되게 훌륭히 잘 네. 기르고 있으신 거라 네, 네. 그런 힘은 또 어디서 나오나 네. 이런 의문이 있긴 했거든요. 네, 네. 그 원래 그 병화는 저는 누누이 좀 말씀드리지만 신강신약을 그렇게 저는 따지지를 않아요. 병화라는 그 존재 자체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의미가 아, 뭐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예, 같네요. 뭐 강하냐 약하냐의 어떤 의미보다는 밝으냐 어두우냐 뭐 이런 어떤 느낌을 많이 이제 보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사주적인 어떤 운세가 네. 신약한 건 맞으시거든요. 네. 맞는데 운이 인묘진 사움이라는 어떤 자기를 돕는 기운들로 좀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네. 그 화의 병화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자질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식상들이 감당이 되는 거죠. 굉장히 잘 감당하고 계신 것 네, 같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병화의 어머니들이 네. 병화 그 자체도 원래 풍부한 모성인데 아. 그 엄마가 또 그런 어떤 거다 그러면 음. 정말 그 자기 자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는 힘은 네. 정말 좀 최강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드님들이 어머님 복이 좀 네. 있다고 네.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제는 사연 읽을 때 자식 있는 부모님들 사연을 읽으면 뭔가 되게 연대의식이랄까 느껴서 좋네요. 저는 딸만 셋 있는 집 첫째 딸입니다.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겨줄 엄마가 없는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저 어릴 땐 소풍 가면 엄마들이 많이들 김밥 싸서 따라오곤 했거든요. 졸업식, 입학식, 소풍학교 행사에 늘 부모님 없이 시간을 보낼 때마다 난 결혼하면 절대 직업을 안 가질 거야. 아이들 남편에게만 헌신할 거야. 이런 결심을 하곤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이런 제가 좋다 했어요. 남편은 집안 살림보단 바깥으로 돌던 시어머니가 불만이어서 결혼하면 가정만 돌보는 여자를 원했답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고 저는 당연히 주부로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운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아이가 5살 때 자폐성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2살 터울인 작은 아이를 친정엄마와 동생에게 맡기고 복지관이며 교육센터 병원으로 여기저기 큰아이를 데리고 매일 나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점집에서 평생 일해야 하는 팔자라고 했었는데 그 일이 돈 버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밖을 나가야 하는 제 상황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라자면 게시판에도 한번 글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김구라와 생년월일이 같습니다. 네, 이분이 그분입니다. 신은 다르겠지요? 네. 찾아보니 많은 역술가들이 김구라 사주를 분석해 놓았는데 종재격이라고 하더군요. 을목이 있는데 종재격으로 본 사람. 을경합으로 묶였다라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예. 제가 재성이 많아서 집안에만 못 있고 나가야만 하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되게 웃겼던 게 창규가 아드님 얘기할 때는 굉장히 공감을 하다가 종재격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좀 약간 공감이 전혀 1도 안 되고 뭐지? 주격 조세론 느낌인가? 근데 그 종재격이라고 하면 보통 오양이 있고 오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양간들은 잘 종을 앵간해서는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글쎄요. 종이란 게 어떤 건지 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뭐 같아요. 따를 종자니까요. 네. 말 그대로 큰 세력에 따라간다는 의미죠. 아,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재물을 따라간다는 그러니까 결인가요? 종재니까 재물을 따라 재성을 이제 네.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을 재성으로 푼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황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아니, 저희는 저도 전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꾸준한 치료 덕에 큰아이는 많이 좋아져서 재활대학에 다니고 있고 작년에는 장애인 스페셜 올림픽 마라톤 부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 내년에는 체육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보다는 살림만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원하지 않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예전보다는 제 손길을 덜 필요로 하게 되던 2014년 갑오년에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사장을 시켜주겠다며 일을 벌였어요. 예. 역시 남편. 남편분이 네. 분명히 그러니까 처음에 말은 아내가 살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저분은 패밀리 비즈니스를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유형의 사주라고 보거든요. 기미일주십니다. 기미일주죠. 네,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네.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네. 남편은 건축학과 나와서 20년 넘게 건축 일을 하고 있고 게스트하우스와 식당을 한 건물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0년간 살림만 하던 제가 갑자기 나가서 일을 하려니 좌충우돌도 많았고 눈물 쏟는 일도 많았고 했는데 어찌해서 게스트하우스는 방송도 탔고 유명한 가이드북의 탑 초이스로도 선정되어 자리는 잡은 느낌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빨리 적고 싶고 큰아들 작은아들 뒷바라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남편은 제가 계속 일을 하길 바랍니다. 기미일주시거든요. 네. 일을 되게 잘하시나 봐요. 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시면서 추신으로 저는 검은색 옷과 신발이 없어요. 네. 늘 밝고 화려한 옷을 즐겨 입습니다. 인테리어나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늙어도 예쁜 할머니로 남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도 남겨주셨고 더불어 혹시 워크샵 장소 필요하시면 늘 필요해요 저는. 연락 주세요. 사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만 필요하시면 안 되고요. 라저명 식구들이라면 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네요. 아니, 라고 워크숍 장사하고 식사는 다른 문제라면. 다른 문제로 보시고 정말 반가웠거든요. 저희 이거 2년 넘게 하면서 네. 저희끼리 밥 먹은 게 뭐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네, 한번 가는 것도 재밌겠다. 그리고 우리 송별회도 안 했어. 송별회가 아니지. 그 뭐냐 막년에 요번 겨울 안 했어. 그냥 올해 연말에 2년치 하면 되지. 지금 6월이 코앞인데. 자. 그럼 뭐 1분 2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강원 선생님 맛집 많이 알아서 좋은데 간 건 다 맛있었는데. 어쨌건 되게 반가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질문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의 성향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나 하나만 참으면 그것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네. 많이 양보하는 편입니다. 네. 늘 남의 의견을 따르고 제 의견은 감추고 살아온 것 같아요. 대세를 따르는 편입니다. 그런데 경진대운이 오면서 제가 참기가 싫고 양보하기도 싫어져서 남편에게 강하게 제 주장을 내세우다가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에게는 수그리고 있지만 요즘 2, 3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좀 당차지고 할 말도 하고요. 제가 종제격이 맞나요? 제가 종제격이라면 저는 병화로 살아야 할까요? 금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 조언 부탁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될지도 또 좀 빨리 그만두고 두 아드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계속 사장을 시키셔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나가신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뭐 여기서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할지도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남편이 원할 때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 하시겠는데요?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강프로님 다른 답변은 없으신가요? 지금 굉장히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종제격이 아니라고 보고 신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이 모기 용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을목이 용신으로 쓸 수가 없겠네요. 경금 때문에. 의경합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간목을 또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또 간목은 또 지장간에도 없네요. 아니야. 간목을 용신으로 쓰는데 이게 또 지장간에도 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관성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한신인 병화도 강한 금을 견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 빨갛고 파란색 이런 원색의 옷을 입고 좋아하시는 분은 화려하고 화려한 게 그런 것들의 자연스러운 반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이 경진대운 이제 기구신년이죠. 이제 인생 최초의 기구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한테 자기 아닌 것 같은. 네. 그래서 정말 만약 종제격이면은 절대 남편이 그런 데서 이렇게 수그릴 사람이 아니죠. 샥 하고 그냥 막 그냥 덮어버렸을 텐데 그래 그랬어 이씨 재산 반쪽에.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시작하니까 또 식상 과다 신작이니까 내가 너무 오바했나. 그리고 이제 또 한 발자국 물러서는 거죠. 참는 거죠. 인성을 쓰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참으신 거가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이제 기구신이 오니까 갑자기 이제 이 식상승제가 되니까 막 갑자기 활동력이 사회적인 그런 이제 힘이 막 느껴지는 몸에서 이게 쓰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남편 그러니까 유일하게 일로 엮인 남편한테 이제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니까 질렀다가 남편분이 사주를 보시고 경진대운이 오자마자 사장을 시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따구가 맞네요, 뭔가. 근데 이제 본인의 뜻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본인의 각오는 지금 다른 상반되는 제안인 거잖아요. 자기는 아직까지 아이들 뒷바라지를 더 하시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그 지금 경진대운은 좀 약간 좀 수그리시는 게 필요하겠다. 지혜롭게 하고 계시다.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고 그냥 잠깐이다 이거. 이게 늘 평생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경진대운 때 어쨌든 활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편제니까요. 이렇게 그냥 활동을 하시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본인의 기운을 또 이제 써서 없애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품고 있으면 계속 흉한 기운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큰 어떤 재물상의 손재가 생긴다든지, 뭐 특히 이제 금의 손상이 갈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기묘무인 뭐 정축 병자 이렇게 계속 목화수로 대운이 이후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이 대운에만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 하나만 참으면 세계 평화가 그 기조를 사실 유지하셔야 돼요. 계속 이제 좀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약간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너가 왜 그래? 왜 나만 왜 그래야 돼? 뭐 이제 그랬다가 이제 의학하고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하신 거잖아요. 원위치는 훌륭한 선택이다. 하긴 뭐 간디가 세상은 인내하는 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했죠. 이분에 의해서 가정의 평화가. 네, 그렇군요. 저는 그런 생각 살짝 했거든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계속 이제 맡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결과 나빠 보세요. 그러니까요. 맡고 싶어도 빼앗아. 김이 주신데 결과가 나쁘면 와이프든 누구든 당연히 그 일을 맡기지 않을 텐데. 그런데 정말 이것을 부인한테 맡기실 때에 이 남편분의 지금 현재의 그 대운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 금국의 태양님께서는 이제 최초로 기구신이라 들어왔다면 그 남편분은 지금 너무 훌륭한 재성도 51세니까 지금이 아주 너무 훌륭한 임술대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신유대운. 신유대운. 신유대운 임술까지 굉장히 뭐 좋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이런 특수관계들끼리는 잘 나가는 분들의 의견을 쫓는 게 모두의 공이게. 근데 계속 들어봐도 이 남편분께서 사주 상담을 하시고 난 뒤에 뭔가 하신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닌 게 남편분한테는 금이 굉장히 중요한 용신이지만 금국의 태양님한테는 기구신이거든요. 똑같은 금인데, 그러니까 이 금의 기운을 갖다가 쓴다는 거는 오히려 그 금국의 태양님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혜롭게 이 기운들을 활용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운이 어쨌든 그 경진대운에는
그 사회적 활동인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게 집 안쪽에서 벌어지는 패밀리 비즈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저는 나쁠 게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 신랑 되시는 분이 저 금이 정말 식신상관 생재로 정말 엄청나게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 성품 자체도 굉장히 부지런하실 것 같고요. 한시도 가만히 못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저 남성분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지금 다 하시잖아요. 예, 하시면서 같이 이제 도와주시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분은 정말 부인을 믿으시는 거예요. 예. 하긴 딴 사람이 아니라 이건 이제 부인 내 마누라한테만 맡겨야만 되는 일이라는 네. 확신을 갖고 하시는 네. 거거든요. 그 실제로 결과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어딘지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그렇게. 병진이 그래서 그 판단을 존중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너무 계속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에 포커싱 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네. 지금 이 남편분의 의중을 좀 따라가시는 게 기본적으로 한 57세까지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57세. 재성의 기운을 예, 써서 하는, 좀. 예. 뭐 8년만 하시면 노후를 또 편안하게 사시면 되니까요. 근데 좀 요령을 피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일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이렇게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드님과도 이 게스트하우스라는 자체가 아. 일이 많잖아요. 뭐 예약도 받아야 되고 뭐 그렇죠. 청소도 매일매일 하고, 다 예. 밀어놨다 할 수 없는 네, 일이니까. 네. 하긴 이제 자그만 쉽진 구멍 않겠네요. 가게 하나라도 관리를 맡으면 힘든데 근데 이거 관리를 하려면 또 얼마나 잘하셨으면 그러니까요. 뭐 탑 초이스인가요? 네. 초이스 탑인가요? 네. 네. 그런 것도 선정이 되시고 네. 앞으로도 근데 하시는데 거기가 어쨌거나 숙박업이잖아요. 이 게스트하우스가. 네. 이렇게 이 토식성이 강한 분들은 자고 먹는 거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 걸 아끼면서 써서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세계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강원 선생님도 먹고 자는 거죠. 그러다 맞는다니까. 아니 그냥 사실 그런 거 어떻게? 네, 어쨌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일하지 않고 직업 가지지 않고 아이들과 가정을 네. 일구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이런 기운을 받아서 이제 옥 한번 해보셨는데 잘 참으셨고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일하는데 좀 재미를 붙이셔서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면 더 힘들다고 하시니까요. 네,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네. 57세까지요? 네. 일단 뭐 기본은 그런데 네, 네. 신랑이 원하시면 더 하시고. 네, 신랑분의 남편분의 의중을 따라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병진일주, 네, 되게 병화 같지 않은 느낌도 있고, 근데 병화 되게 건강한 병화 같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적당한 병화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사연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남성분 사연이 없어서 네. 살짝 아쉽긴 한데요. 네. 병진일주 같은 경우는 그럼 남성분이랑 여성분이랑 좀 차이가 있나요? 뭐 남녀가 기본적인 차이들은 다 있겠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나은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식신이라는 것이 내 근간에 있기 때문에 자식복이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뭐 이렇게 찾아보면 주로 병진일주 그러면 여성들이 남편복이 없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그랬나 보네요. 예,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고전적 사고 방식과 이제 현대 사고 방식이 시대가 변했으니까 네. 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약간 생각을 조금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옛날 그 고전에만 얽매여서 뭐 네. 여자가 양간이고 뭐 병진 그러면 좀 안 좋게 보고 뭐 이랬는데 네. 오히려 요즘에 이렇게 병진일주 여성분들 보면 되게 차분하고 되게 좀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네.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남자분들이 오히려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쫌스럽. 병화가 쫌스러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원래 병화는 시원시원하고 좀 이런 느낌이 강해야 되는데 다른 병화에 비해서 다른 병화에 비해서 약간 남성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좀 병화답지 않다라는 아마 강원 선생님도 그런 언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책에서. 그게 아마 의외로 의외로 병화는 병진은 병화답지 않은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아마 남성 아닐까. 네. 좀 그래서 이제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분의 병진일주는 제가 볼 때 그 진토 안에 있는 을목이 투출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투출하게 되면 인성이 적절하게 강한 식신의 힘을
잘 견전을 해서 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당당한 병화를 획득할 수 있는데 만약에 토균만 더 넘쳐나고 그 모기 기운이 그것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면 좀 병진이 좀 쭈그러들 수 있죠. 균형을 상실하고 병화의 빛이 이제 이렇게 좀 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늘이 네, 생길 수 저는 있는. 기본적으로 병진은요. 네. 아까 말했지만 참 아름다운 기운을 자기 병화 밑에 둔 거거든요. 촉촉한 봄 땅을 둔 거예요. 봄 땅에 태양이 뜬 거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그 뜨는 그러게- 햇볕이 진짜 기운이 좋거든요. 그렇죠.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일단. 그리고 가능성이 너무 많고 나 이 가능성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인성, 그러니까 참을성과 노력, 어떤 집요한 어떤 그 준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것만 되면 이 병진은 실속 있는 병화가 되느냐, 아니면 병화스럽지 않은 병화로 전락하느냐. 이 이제 분기점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바로 남심 여신 공약을 살짝 해볼까요? 네. 근데 남심, 이번에는 여신. 여신부터 가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병진일주 사연들을 읽으면서 좀 독특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여성분들이셨잖아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자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심지어 식신의 네, 관계니까요. 식신의 네, 결혼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네. 결혼보다 사실 자녀가 갖고 싶어서 결혼이 하고 싶다는 네. 분도 있으셨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녀에 대한 이 애정이 듬뿍듬뿍 네. 있으셨던 게 이제 그 네. 식신 쪽 네. 예. 이유였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부터 나.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애를 맞습니다. 데려간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대부분의 여성분들의 결혼을 앞두고 그럴 수 있지만요. 네. 특히 병진일주는 이 남자가 나한테 좋은 남자 이전에 좋은 아빠? 좋은 질의 아빠가 될 수 있는가? 지레 아빠. 아니 뭐 드립치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뭔지 알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이 새끼는 이거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봐야 이거는 뭐 누구처럼 뭐 펭귄처럼. 지 잘난 맛으로 사는 놈이다 이런 거는 병진일주 여성분들한테는 일단 그게 일단 뭐 이제 1차 커트라인 탈락이야. 경제적으로 뭐 수익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빠로서의 어떤 자질까지도 생각을 하는 해야 거죠. 되는 거죠. 가정적이면 좀 먹고 들어가겠네요. 네, 가정적인 것보다 제가 볼 때는요 네. 똑똑한 걸 더 선호합니다. 하긴. 되게 모범적인 아빠가 돼줄 수 있나? 아니 그러니까 뭔가 총명한 자식을 둘 수 있는 유전자를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낳고 뭐 어떻게 대응하냐 이게 아니라 유전자를 따지는 왜냐하면 거군요. 그 아까 말했지만 진토 안에는 정인도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얘가 이렇게 그 이 남편의 어떤 총기가 없어 보이면 왠지 이렇게 그 자식도 영 내가 키우는데 힘들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50% 주니까. 근데 결혼을 전제로 뭔가 남성분들을 찾으시는 병진일주의 여성분들은 약간 이제 그런 또 쪽으로 두 번째 또 동시에 그런 것도 있어요. 병진일주자분들은 남자들을 좀 자신의 자식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허. 큰 아들. 직상으로 보는. 식상으로. 재밌다. 저거 내가 안 챙겨주면 저거 사람 되겠냐 저거.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인데. 아이고 네가 유전자는 괜찮은데 좀 사람의 엉망이구나.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그 모성애를 자극하는 것은 굉장히 이 결정적으로 잘 먹힐 수도 있어요. 네가 안 챙겨주면 내가 사람 될 수 있겠나? 네가 챙겨주면 나 진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런 느낌. 총명하고 똑똑한데 약간 또 모성애도 자극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 신사임당 같은 느낌이야. 그런 저 부분을 병진일주가 어쨌든 일주로만 보면 좀 다 맞지는 않겠지만 네. 저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어쨌든 4월에 뜬 햇볕이거든요. 그리고 아침 햇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월이면 이제 막 만물이 싹 틀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르는 것과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게 일지에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까 전 자식에 대해서 정말 애틋하죠. 자기 이제
자손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너드형 남자들이 먹고 들어가겠는데 네. 그게 있잖아요. 자기 분야에 되게 똑똑하고 그런데 막 옷도 잘 못 입고 아. 되게 네, 돈도 잘 벌고 이러는데 네. 생활은 좀 막 신발끈 잘 못 묶고 막 근데도 자기 분야 되게 잘해. 뭐 라면밖에 안 먹고. 예.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성분 또 남심 공약을 한번 해볼까요? 공연하지 마세요. 선생님 너무 남녀 차별 너무 심해. 아니 근데 남성분 사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병진일주 남성분들이요. 네. 생각보다 의심이 많아요. 음. 그리고 남의 말을 진짜 안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좀 사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요가 없군요. 왜냐하면 저기 진토 안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수라는 정관도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이 알아서. 체면이 좀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뭐 물어보고 이런 게 좀 내가 자존심 상하는 문제 같은 이제 관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좀.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런 사주 같은 그러니까 많이 오는 부류들이 있어요. 네, 예, 그렇겠죠. 일주들인데 병진일주는 저 손님으로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남성분이. 아까 여기 그 입력해 놓은 거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병진만 없는 거예요. 재밌네요. 그 정도로 없더라고요. 특히 남성분이 더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병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진 남명 병진의 경우에는 네. 이게 좀 사실 의외로 네. 그것이 발현되는 폭이 스펙트럼이 네.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네. 선생님 지금 사연 없다고 그냥 막 그러시는 그게 건 아니죠? 아니라 네. 정말 천하를 자신의 영토로 생각할 수 있는 스케일이 있는가 하면 네. 왜냐하면 아까 보처럼 아침에 뜨는 태양 봄 아침에 뜨는 태양이잖아요. 네. 모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싸게 될 뿐이지 결실은 없거든요. 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저는 사실 몇 개의 병진일주의 그 사례들 제가 갖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의외로 좋은 대학까지는 나왔는데 그 뒤가 완전히 막 거의 노숙자에 준하는 그냥 막 아예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도 병진일주가 왔습니다. 좀 극단적이네요. 약간 그런 극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의심이 많은 것도 있고, 어쩌면 이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약간 유화적 요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약사일 때는 수그릴 줄 알고 한신처럼. 도움을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은혜를 입었으면 나중에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넘쳐서 날 도와준 게 아니기 때문에 베풀 줄도 내가 그것을 다시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그 상황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런 판단이 이제 병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면 남이 도와줘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든가 뻔뻔하게 혹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 요청을 안 해가지고 더 자기를 도턴으로 밀어넣는다든가 이상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좀 그런 약간의 이제 그 이상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이제 좀 극단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남자에 꽂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꽂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진일주 남성분은 어쨌든 일단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거 같고 뭐 할 때마다 뭐 왜 그건 그렇게 했냐 뭐 이런 거 말고 좀 믿어줘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주는 그런 것들.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유아적 사고 방식이 좀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식상을 놓고 있는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정말. 그게 식상을 놓고 있는 여성분들은 약간 어른스러운 맛도 있는데 식상을 놓고 있는 이제 그 남성분들은 그냥 애야. 좀 애 같은 특징이 많아요. 우리 강원 선생님도 이제 식상을 이렇게 놓고 굉장히
아이 같은 면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실제로. 뭐 가끔 보면 제 동생 같기도 하고 뭐. 예. 아 진짜 맞기 일보 직전이야. 아니, 진짜 겁나 창규야. 그래서 진짜, 이제 그게 이제 나 눈치 보면서 말해. 특히 이제 잔소리하는 거 있잖아요. 막. 아, 그러니까 막 정말 애들 다루듯이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약간 신유일주 이런 분들이랑 안 맞겠네요. 신유일주하고는 조금 네. 그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합이 이제 잘 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병신합수. 예, 네. 병신합수 뭐 신유면 이제 진유합금 또 위아래로 다 들잖아요. 근데 진짜 그거 안 좋아. 어렵다. 그거 안 좋아. 합 안 좋아요? 예. 어. 근데 병화는 선생님 해보셨구나. 뭔가 합 한번 네. 만나보신 거죠 지금? 이제 됐어. 병화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가 원래 신금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가 이제 신금인데 왜냐하면 그 병화의 정체성을 싹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신금만 보면 두려워서 벌벌 떤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병화의 의미인데 그래도 이제 뭐 사주의 여러 가지 조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신금과 합을 하면 이제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병진일주 남성분들은 좀 어린아이 같이 대하되 좀 듬직한 장남 같은 느낌으로 좀 대해 주셔야지 계속 뭐 잔소리하고 막 애 같다고 해서. 애 같다고 너무 왜 하는지 그 모양이냐 그러면 뭐 공약을 할 수가 없겠네요. 아예 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밥 사주는 예쁜 누나. 예, 그. 선생님 요즘에 드라마 보시는구나. 나 그 드라마 다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뭐 한 편도 안 봤는데. 네. 그러면 병진은요, 진짜 야망을 가진 병진으로 훅 갑니다. 네. 딱 클 수 있겠네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 달라지겠군요. 그렇군요. 네, 오늘은 빼먹지 않고 네. 네, 공약을 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제목을. 근데 제가 키워드를 메모를 좀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 그 대표 사연에서 뭐 검은 태양, 고독한 태양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2부에서는 아침 햇살, 참을성, 뭐 인내 요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걸 조합을 한번 해볼까요? 짜자잔 짜. 일부에서는 네. 그냥 좀 검은 태양, 고독한 태양 느낌이 많았는데 강원 선생님이 아까 반복적으로 한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봄날의 태양, 네. 아침의 태양. 네. 이게 약간 밸런스가 잡히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서 네. 그냥 정확히는 봄날 아침의 태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네. 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무한의 태양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저는 봄날 아침 봄날 아침 햇살이라고 하죠. 예. 그게 키워드인 것 태양이라고 같았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참을성, 인내 이런 게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네. 하시겠는데 그거는 병진 일주 전체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병일주에 네, 해당하죠. 그런 포인트가 하나만 앞에 들어가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가을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후 시간 때는 이제 가을 쪽으로 가면서 이제 결실을 가져가잖아요. 그거하고 좀 연관성 있게 이제 돼야 되는데 가을을 기다리는. 말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아니 일부를 가을을 기다리는까지만 딱 해놓고 일부를 봄날 아침 햇살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은데요? 네. 예. 1, 2편 콜라보레이션에서 네. 어떠신가요? 그래. 뭐 괜찮습니다. 진짜 너무 없어. 진짜 이게 다 아카이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말을 하면 다 영혼이 없대. 그걸 하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영혼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로 하고요. 가을을 기다리는 봄날 아침의 햇살 네, 말이 되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일주에 대해서 2주간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다루게 될 일주가 20번째 일주였고요. 그리고 무지개 622님께서 남겨주신 임진일주. 네. 네, 임진. 야 뭔가 그냥 거대할 것 같아. 네,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느낌에? 임진왜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